안녕하세요. 한국간호학회 2025년 쇼트 렉처 시리즈 3회차 강의를 맡은 백지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간호연구에서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패널 분석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특성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법을 배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방법, 데이터 패널 분석 방법은요, 혼합 효과 모형과 로지스틱 혼합 모형입니다. 그리고 통계 프로그램은 스테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디지털 헬스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데이터는 스마트 기기와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그리고 연속적으로 수집되는 개인 건강과 생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조사, 예를 들면은 설문이나 진료 기록이 특정 시점에 정보를 주는 데 반해서요. 이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패턴, 그리고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따른 변화나 패턴을 훨씬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통한 분석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 순간평가 기분 기록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 즉, 생체 센서 기반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순간 평가, 즉 EMA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기분 기록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하루에 여러 번 스마트폰 앱이나 알림을 통해서 지금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설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침 8시에 기분이 좋다. 또 점심 1시에 조금 우울하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 하루 동안의 정서 변동을 시간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구나 임상에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수면 시간, 피곤함, 행복감, 우울감, 이러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변화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를 복합적인 상황으로 보면서 간호조무제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근 직후에 우울감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찾는다면 이 방아쇠 시간을 찾아서 맞춤 알림이나 대체 행동, 예를 들면은 짧은 산책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호흡법을 안내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재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밴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심박수, 걸음수, 신체 활동량, 수면 상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중재 연구도 구축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주 3회, 30분 이상 중증도 활동을 권장을 할 때 이 웨어러블 데이터로 실제 운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연구 참여자가 목표를 미달했다라고 한다면 앱을 통해서 푸시 알림을 통해서 운동을 격려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운동을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운동량, 수면, 기분 점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모형해서 수면 효율이 80%가 안 되는 날이 2일 이상 지속이 되면은 다음 날에 가벼운 운동을 20분 이상 권장하는 그런 행동 루프도 중재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일 이상 이렇게 수면 점수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날에 우울 점수나 스트레스 점수나 신체 활동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상호작용 관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체 센서 기반 측정기가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5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하루에 288개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후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패턴을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식당 코칭이나 아니면 약물 조정과 같은 그런 개인 맞춤 개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 연구 같은 경우에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얼마나 혈당 변동성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이미 간호 연구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웨어러블 기기와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헬스 데이터의 장점과 그리고 여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때, 연구자가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 데이터가 가지는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성, 그리고 객관성, 그리고 개인 맞춤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연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은 한 시점의 스냅샷을 기록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아니면 지난 일주일간에 한 번, 이렇게 한 순간에 한 순간에 일정 시간에 대한 기분이나 상태를 한순간에 기록을 한다면 이렇게 디지털 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기분과 활동 변화를 끊임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사용자가 기억을 더듬어서 보고하는 그런 자가보고 방식이 아니라 기기가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실제 행동과 상태를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 맞춤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에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맞춤 알림이나 대체 행동을 제안하는 그런 적시성 높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간호 연구에서는 특히 중재 연구에 굉장히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양이 수집되는 만큼 굉장히 큰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빈도 데이터라는 점인데요. 웨어러블 데이터는 분 단위, 경우에 따라서는 초 단위로도 심박이나 걸음, 수면 상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도 수천 건이 쌓이고 또 몇 주가 지나면은 데이터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연구자에겐 굉장히 큰 연구 과정이 됩니다. 내 연구의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상호작용의 변수 간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 단위, 분 단위로 수집된 것을 시간 단위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 단위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설문이 2회 시작할 때 2주 후에 끝날 때만 수집이 됐다면은 2주의 데이터를 다 같이 합쳐서 볼 것인지, 이걸 그럼 합칠 때는 평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대값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빈도값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연구자가 계속 모든 순간에 개입을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결측과 변동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면 중에 어떻게 보면 연구 참여자가 너무 불편해서 기기를 벗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센서가 피부에 잘 부착이 되지 않으면서 데이터가 잘 수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 패턴이 변화되면서 갑자기 심박수나 혈당이 갑자기 바이어스된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 기기를 세팅을 할 때, 데이터 수집에 세팅을 할 때 30분 단위로 예를 들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구 참여자가 30분 이상 에포크나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 없을 때 30분 그 수면으로 측정을 기록을 해라고 하는 그런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 이 연구 참여자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30분 이상 수면을 들지 못하고 10분 단위, 20분 단위 이렇게 짧게 수면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익스포트 했을 때, 이 연구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연구자가 개입을 해서 이 연구 참여자의 수면 시간을 하나씩 확인을 하고, 그다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이즈 처리, 그리고 전 처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어,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헬스 데이터는 시간과 맥락과 그리고 개인화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밀 건강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지털 헬스 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와 패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수집된다는 점인데요. 즉 시간의 순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워치에서 분 단위로 측정되는 심박수는 10시의 값이 11시의 값과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전의 값이 이후의 값과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 데이터와 패널 데이터 연결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사람에게서만 수집된 데이터라면 이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즉, 한 명의 당뇨 환자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해서 2주 동안 혈당을 기록한 데이터라면은 이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반대로 여러 명의 연구 참여자가 있고 또 각 개인마다 시간축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패널 데이터가 됩니다. 100명의 환자가 각각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2주 동안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 자료는 개인과 시간, 이 두 가지 구조를 모두 갖는 패널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디지털 헬스 데이터는 시계열 형태로 수집이 되지만 분석 단계에서는 패널 데이터로 변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이제 시계열 형태로 수집된 원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형식은 어떻게 보면 제가 EMA, 즉 생태 순간 평가 그런 자가보고 형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이디 1번만 있고요. 데이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7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하루에 타임 1, 그리고 타임 2, 타임 3 이렇게 세 번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시간마다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스트레스, 수어사이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반복적으로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일차, 2일차까지는 수집이 잘 되었는데요. 3일차 같은 경우에 타임 3 응답이 모두 누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루에 여러 가지 기분에 대한 설문과 그리고 또 여러 번의 설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방법인데요.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구 참여자가 실제로 분석할 때는 이런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를 하루 단위로 만들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측정된 횟수가 일정하지가 않고요. 또 분석의 단위를 시간대별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보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루 단위로 산출되는 수면이나 걸음수, 이런 다른 변수와 다른 디지털 헬스 변수와도 같이 분석하기 위해서 단위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참여자 1의 3월 1일자 데이터를 평균 우울, 평균 불안, 평균 스트레스, 평균 자살 생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2일자, 3일자, 4일자, 5일자, 6일자, 7일차까지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헬스 같은 경우에도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참여자가 얼만큼 이 연구에 어, 이 날에 얼만큼 인볼브 했는지도 지표로 하나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 단위로 집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타임 시계열 데이터로 보여드렸다면은 결국 이러한 데이터가 연구 참여자 수만큼 7일차의 데이터가 계속 반복이 돼서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연구 참여자의 데이터도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만들 수 있고요. 만약 여기에 아까 저희 3일차 같은 경우에 응답 횟수가 두 번밖에 없어서 어, 없었지만 그 나머지 시간이 다 응답이 있어서 평균을 만들 수 있었지만 만약 두 번째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2일차에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일차는 그냥 미싱으로 누락되게 데이터가 구축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스테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응답된 EMA 데이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세팅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연구 참여자가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감정 기록을 한 순간 생태평가 데이터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총 28일 동안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패널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의 개인 식별, 즉 아이디와 그 다음에 시간 변수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테타가 이 데이터가 패널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보시면요. stset id, id 그 다음에 day라고 저는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id가 개인별로 즉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고유 식별 번호를 어떻게 저장해 놓는지 보는 그 베리어블 네임이고요. 그다음 day는 아까처럼 저희가 지정해 놓은 시간 변수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데이일 수도 있고, 웨이브일 수도 있고, 타임일 수도 있고요. 각 연구자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에 따라서 이 ID 데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분석 단위가 되는 개인과 시간의 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 XTset ID day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패널 베리어블 ID, unbalanced, 그리고 타임 베리어블은 day고 1일차부터 28일자. 하지만 갭이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로는 원 유닛이라고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조금 더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널 베리어블은 id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타임 베리어블은 day, 즉 1일부터 28일까지이지만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with 갭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즉 여기에 어떤 날에는 미싱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유닛이라는 것은 저희가 1일차씩 하루에 하나 1일 데이터가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 유닛은 1일 단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은 XT셋은 패널 데이터의 구조를 선언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후에서 이 분석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반드시 먼저 해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패널 데이터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XD set ID day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XD des라는 명령어를 해줍니다. 결국은 XD, 이 스테타에서는 XD는 항상 패널 데이터를 했을 때 XD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 des는 디스트리뷰션을 말합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 구조를 요약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결과를 보시면은 n이 총 50이고요. 그리고 t는 28입니다. 즉, 총 50명의 개인이 28일 동안의 관측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봤을 때 unbalance라고 그랬죠. 결국은 그리고 with gap이었고요. 즉 개인이 모든 기간 동안 응답하지 않아서 일부 결측과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distribution of t 다시 1에서 다시 i에서 보시면은 min은 17 그리고 50%는 28일, max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개인 I가 관측된 기간 수, 이 데이터에서는 28일로 나타나고요. 가장 적게 어떤 한 개인이 응답한 날짜가 17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이 연구 데이터에서는 최소 17일부터 28일까지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50% 이상은 28일 이상, 28일 모두 데이터 응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패턴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frequency, percent, 그 다음에 패턴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즉 여기서 34명이 68%인데 전체 50명 중에서 컴을 보시면 여기서의 컴은 34, 첫 번째 행이 합산된 퍼센트고요. 그랬을 때 패턴을 보시면은 점 없이, 즉 미싱되는 데이터 없이 모두가 다 28일 동안 1일을 하루에 한 번 하루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평균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4명의 데이터는 28일 동안 누락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4명은요, 전체 50명 중에 8%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합산 퍼센트로 보면은 76%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점이 바로 미싱을 의미합니다. 즉, 50명 중에서 4명은 마지막 날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 참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조금 연구에 대한 흥미나 아니면 연구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덜 쓰게 되면서 마지막 날 보고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한 명, 전체 50명 중에 2%를 차지하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점으로 되어 있어서, 즉 미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두 날을 미싱하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흔한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첫날에는 연구 시작한 걸 잘 인지하지 못해서 누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수행하시다 보시면은 첫날 그다음 둘째 날, 최소 셋째 날까지는 이 연구 참여자가 계속 보고를 잘 하는지를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잘 수집되지 않으면은 계속 재컨택을 해서 조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게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우에는 계속 11111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1일차에는 응답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응답을 잘한 케이스. 그 다음엔 중간중간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날은 정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나 어, 그런 기분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 하셨을 수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중간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명은 여기 모두에 집계되지 않은 그런 다른 other patterns로 돼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전체 50명 중에 68%, 즉 34명이 모두 28일 동안 응답을 한 완전 균형 패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16명은 일부 누락을 한 그런 언밸런스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를 연구 분석,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기 전에 혹은 본격적으로 클리닝하기 전에 살펴보는 이유는요. 이후에 분석에서 패널 핵이나 시계열 모형을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인지도 알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첫날 데이터가 미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 일관성 있게 삭제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연구 참여자가 데이터 분석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꼭 연구를 수행하시기 전에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제는 패널 데이터 안에서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이런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타에서는 ege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변수 값을 요약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세 번의 우울척도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를 평균하는 값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랬을 때 by sort id라고 해서 앞에다가 이 표시가 뭐냐면요. id 별로라는 말입니다. id 별로. 왜냐하면 저희는 id가 50개인데 대입 변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id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id 별로 이젠 디프레션 민 이건 새로 생성하는 변수 이름이고요. 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달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row min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시면 row min은 min 값입니다. 평균 값이고요. 디프레션 1, 디프레션 2, 디프레션 3의 평균 값을 만들어줘 라는 명령어입니다. 앞에 앞에서 보여드린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은 결국 이 아이디별로 보았을 때 데이 1에 디프레션 1, 디프레션 2, 그다음 디프레션 3가 있죠. 그럼 이 로우에 있는 이 디프레션 1, 2, 3의 값을 평균 내달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개인별로 세 변수의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로우 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최대값은 맥스 변수입니다. 맥스 명령어죠. 명령어입니다. 이 젠이라고 하고 그다음 디프레션 맥스 이것도 저희가 새롭게 생성해주는 변수명이고요. 이랬을 때 맥스라는 명령어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디프레션 1, 2, 3. 네, 여기에서의 이 세 개의 변수 중에 맥스 값, 즉 여기서는 5가 되겠죠. 5의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최소값인데요. 지금 2가 지금 제가 생략을 해서 없지만은 5와 4를 비교했을 때는 4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최소값은 이젠 디프레션 민 이것도 저희가 새로 만들어주는 변수 이름이고요. 그랬을 때 로 민을 구해줘. 디프레션 1, 2, 3 중에 이러한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 개인이 보고한 점수 중에서 가장 최대값, 최소값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나중에 평균 경향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극단값을 탐지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적은 감정이라거나 아니면은 수면 상태를 볼 때 그랬을 때 이 변수를 사용해서 살펴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축을 할 때도 가장 필요한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그 변수 만들기입니다. 스테타에서는 레그 변수, 즉 시계열 자료나 패널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이 과거의 시점의 값을 현재 시점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의 값, 즉 t-1을 오늘 값, 즉 t에다가 붙이는 같은 로우에다 같은 열에다가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레그 변수를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bySort ID, 여기서가 실제로는 bySort I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bySort ID라고 ID 별로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없다면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ID 1의 데이 1의 데이터를 디프레션에서 제가 지금 디프레션 민 언더바 1이라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이 변수에는 ID 1의 1일차 이전 T-1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싱 데이터로 처리가 됩니다. 대신에 2일차에는 1일차 데이터가 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4.5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ID 안에서만 솔트 해주는 이 명령어 바이솔트 ID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바이솔트 ID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레그 변수로 넘어가자면은 레그 변수에서 저희는 t-1 값, 즉 어제의 변수를 오늘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디프레션 민 값을 만들어 줬거든요. 저희는 앞에서. 그래서 이 디프레션 민 값을 가지고서 디프레션 민 언더바 1이라고 해서 1일 전을 만들어 줘 합니다. 어떤 변수의 1일 전이냐면은 디프레션 언더바 민의 n-1이야. 즉 1일 전 데이터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명령어와 동일하게 디프레션 언더바 1은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변수명이고요. 결국은 여기 이 디프레션 언더바 민, 이 변수가 실제로 어느 변수를 가져와서 생성할 건지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서 저희는 대괄호 안에 마이너스 1을 표시를 해서 변수를 레그 변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대문자 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디프레션 민 변수의 t-1 값을 t 위치에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는 예시로 가시면은 ID 1의 1일차에는 그 전날 0일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미싱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2일차에는 원래 데이터는 5이고 그다음 그 전날 데이터인 4.5가 대각선 방향에서 와서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그 변수를 왜 만드냐면요. 이 레그 변수는 이전 시점의 값을 현재 시점과 나란히 비교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적 변화를 반영하는 분석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전날 가진 생각이 오늘에 영향을 미치나? 라고 패널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 회귀 분석을 할 때 사용할 때도 이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디지털 헬스 데이터가 아니라 일반 설문 데이터를 사용한 패널 분석에서도 사용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널 명령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 레그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면요. 아까 저희는 t-1, 즉 어제의 데이터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그저께의 변수를 오늘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t-2라고 제가 표시를 하였고요. 여기서는 정말 단순하게 아까 똑같이 디프레션 민 변수의 n-1이었다면 여긴 2일 전이기 때문에 2를 줍니다. 그리고 아까 대문자 2였죠. 대문자 L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대문자 L의 to를 가지고 옵니다. 즉 이틀 전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원래 알고 있는 변수를 솔직히 이렇게 사용할 경우는 없지만 조금 더 알고 있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하면은 지금 아까 앞에서 저희가 t-1 변수를 디프레션 민 언더바 1로 만들어줬죠. 그럼 이 변수를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오면은 실은 2일 전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어는 제가 첫 번째 적어놓은 명령어와 동일하다라고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t 시점, 오늘의 시점에서 그저께, 즉 t-2의 값을 비교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연 효과를 확인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리자면은 아까 디프레션 민 변수고요. 어제의 변수고 n 민 언더바 2 변수가 이제 t-2의 변수인데요. 동일하게 ID 1의 1일차는 실은 어제의 변수도 없고 그저께의 변수도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미싱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ID 1의 2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실은 연구 참여하기 전날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틀은
미싱 데이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 간에 혼용 없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꼭 iSort id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때 헷갈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리드 변수입니다. 저희가 어제의 변수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실은 내일의 변수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값, 즉 미래의 값,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의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바이솔트 id라고 했고요. gen이라고 한 다음에 새롭게 리드 변수라고 지정해 줄 그 변수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아까 동일하게 연구자분들이 지정하는 변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min 언더바 L1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변수를 가지고 올 거냐면요. 디프레션 언더바 min 값에 n 플러스 1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즉, 내일의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것도 또 동일하게 앞에서 저희는 대문자 L을 통해서 쉽게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도 F, 어떻게 보면 퓨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퓨처 F 변수를 가지고 와서 F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t 플러스 1 값을 t 위치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리드 변수를 활용을 하면요. 미래값을 예측하는 요인 분석, 시간차를 고려한 원인 결과 관계를 탐색할 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아이디 2번 참가자의 데이터를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15일 차일 때 4, 리드 변수, 네, 여기 마지막에 있는 L1 변수가 3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15일 차일 때 리드 변수가 3인 걸 보시면은 16일 차일 때 원래 변수였던 디프레션 민 값이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 상향으로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맨 마지막 보시면은 아이디 2에 데이 27, 이 업무 대상자는 27일까지만 응답을 한 케이스고요. 보시면은 28일 차가 없기 때문에 27일 차의 리드 변수 값은 미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이솔트 id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 이 명령어를 제가 적지 않았다. 우리가 적지 않고 그냥 gen으로 시작을 해서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면 이 보시면은 id 4의 1일 차에 이 3 변수가 아이디 2의 27일 차에 디프레션 리드 변수로 와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바이솔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측은 결국은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 이 리드 변수 그리고 레그 변수의 특성상 당연히 발생하는 구조적 결측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분 변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분 변수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의 값에서 바로 이전 시점의 값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픽스드 할 때 보는 것처럼 그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명령어를 보시면 바이솔트 id, 그다음에 gen 디프레션 민에 저는 제가 지정한 변수명은 D1으로 했습니다. 디퍼런스 1일차라고 한 거고요. 그랬을 때 디프레션 민에서 아까 저희 앞에서 만들어줬죠. 레그 변수를. 그래서 디프레션 민에 언더바 1 변수를 빼줘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어주면 너무 쉽지만 실은 실제로는 디프레션 민 언더바 1, 즉 레그 변수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타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LF처럼 대문자 D를 활용해서 디퍼런스 차분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이솔트 id를 하시고 젠 디프레션 민인데
이건 제가 지정해주는, 연구자분들이 지정해주는 변수명을 쓰시고, D, 어떤 D냐면은 디프레션 민에 대한 디퍼런스를 구해줘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디퍼런스는 오늘과 어제의 디퍼런스가 오늘 데이터로 생성이 된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저희는 이미 디프레션 레그 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요. 아이디 1일차의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디프레션 미는 있지만 어제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레그 변수도 미싱 처리가 됐고요. 디퍼런스 변수도 미싱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언제나 바이솔트 아이디 때문에 그렇게 생성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2일차에는 5, 오늘의 평균은 5였고요. 그다음에 어제의 평균은 4.5였죠. 그래서 이 차분인 0.5가 디퍼런스 변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일차에는 오늘의 평균값은 3.5였고요. 어제의 평균값은 5였고 결국은 오늘 빼기 어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로 즉 오늘 조금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서는 4.5, 오늘 평균은 4.5인데 어제의 평균은 3.5였죠. 결국 차분 변수가 1이 되면서 어제에 비해서 오늘 조금 더 디프레션이 증가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 변수를 만들면요. 단순히 점수 수준을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따른 변화의 방향과 또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분석이나 예측 모델링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변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는 워낙 데이터가 28일 아니면 한 달, 음, 2주, 아니 어떤 경우는 6개월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디지털 헬스 데이터는 보기 때문에 실은 차분 변수로 분석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데이터 분포를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지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인 sum을 보겠습니다. 이 sum 명령어는 실은 패널 데이터가 아니라 일반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에서도 사용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먼저 이 sum을 통해서 패널에서 사용하는 XT-SUM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sum 결과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sum 명령어는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여주는 명령어이고요. sum,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 싶은 variable name을 여기 써주면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depression mean 값을 써줄 겁니다. sum depression mean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variable로 depression mean에 대한 observation, mean SD 값 그리고 mean max 값 이렇게가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은 1354개의 관측값이 있는 데이터고요. mean은 2.90입니다. 그리고 SD 값은 1.12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ean은 1, 그리고 max는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요약한 통계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패널 데이터이고요. 즉 여러 개인이, 여러 응답자가 여러 시점에서 반복 측정한 자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썸이 아니라 개인 간 차이, 즉 betweens와 그리고 개인 내 변동, within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는 XT 썸입니다. 스테파는요, 모두 동일하게 패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XT라고 하는 명령어가 앞에 붙습니다. 이 XT 썸에서는요, 결과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이 결과를 보시기 전에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럴은 앞에서 보셨던 그 썸 명령어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즉, 전체 관측지를 한데 모아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낸 값이고요. 즉,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between. 여기서는 개인별 평균을 구한 뒤에 그 다음에 그 개인 평균의 분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 즉 개인 간 이질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위딩 같은 경우에는요, 각 시점의 값에서 해당 개인의 평균을 뺀 편차를 사용해서 같은 사람 안에서 시간에 따른 변동을 요약합니다. 즉, 개인 내부의 변동성, 일별 혹은 다른 시점별 흔들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XIT가 XI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XT 썸표를 보면은 각 변수가 전반적인 수준, 즉 오버럴, 그다음 개인 간 차이, 즉 between, 그다음에 개인 내 변동, 즉 within 중에 어디에서 크게 작게 나타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패널 데이터의 서머리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XTSU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XTSUM하고 저는 디프레션의 평균, 그다음 anxiety 평균, suicide 평균 이 세 변수에 대한 summarize 테이블을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depression, anxiety, suicide 이렇게 세 가지 변수의 분포가 보시면 overall, between, within 각각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오버롤 같은 경우에는 전체 1354개 관측지를 합친 평균, 즉 앞에서 살펴본 썸 명령어 결과와 동일하고요. 비트윈 같은 경우에는 50명의 개인 간 평균 차이를 요약한 값, 즉 사람마다 평균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결과고요. 위딩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 안에서 시간에 따라 값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T 썸을 보고 다시 개인 간 차, 그리고 개인 간 차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 점수를 보시면요. 오버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옵저베이션의 N,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354개, 전체 1354개의 관측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소문자 N으로 해서 50명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인데요. 평균 27.08의 시간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50명의 패널 참가자가 평균 27일 정도 반복 측정한 전체 데이터를 합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버럴을 보시면은 2.90, 평균이 2.90이고요. 91이라고 하시겠네요. 2.91이고 표준 편차는 1.12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에서는 평균적인 우울 점수가 3점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트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각 개인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에 그 분산인데요. 이 값을 통해서 사람마다 평균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냅니다. 즉, 어떤 사람은 평균적으로 우울 점수가 2점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4점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트윈 분산, 이런 차이가 비트윈 분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 점수로 살펴보면은 50명, 즉 개인 단위 50명 간의 평균값 차이가 보여지는데 그 평균 차이가 0.868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점 미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1이고 그다음 최대값은 4.6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디는 개인 내에서 시점별로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여러 시점에 걸쳐서 얼마나 점수가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변수고요. 여기 값을 보시면은 0.715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어떤 참가자 한 명당 27번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 간의 표준 편차가 0.71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비트윈과 비교를 했을 때 개인 내부에서의 변동이
그룹 간의 변동보다는 살짝 작지만 같은 연구 참여자 안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0.17이고 최대값이 6.12로 나타난 것은 일부 개인의 응답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XTSUM 명령어는 패널 데이터의 기본 분포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관측치의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윈 같은 값을 통해서 개인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딘을 통해서 개인 안에서 시간에 따라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T 썸을 통해서 개인 간 차이, 개인 내 변동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기초가 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통계 요약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시간에 따른 이것을 그래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테타에서는요, XT 그래프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평균값과 함께 신뢰 구간을 한눈에 파악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평균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의 신뢰성과 그리고 또 변동성까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8일 동안 축적된 우울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데요. 파란 선은 각 날짜별 평균 우울 점수이고요. 빨간 막대선은 95%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단에 보이는 이 빨간색을 IB, UB라고 해서 각각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값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추정치뿐만 아니라 그 값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변동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패널 데이터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 패널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테이블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마지막 단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서 간호 그리고 의료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혼합 효과 모형 분석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분석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연구자분들께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사람과 시간 구조를 모두 고려한 패널 분석입니다. 이 분석 방법에는 고정 효과 무형, 일반화 추정 방정식,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혼합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 효과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우고 개인 내부 변화만 봅니다. 즉, 성별이라거나 아니면 학력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노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하기 어려운 학력 변수는 어떻게 보면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대학 졸업이나 그렇게 학력이 변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러한 학력의 효과는 이 고정 효과 모형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드물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연구에서 성별의 효과를 고정 효과 모형으로 살펴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개인 내부의 변화에 초점 맞춰서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다음 일반화 추정 방식, 저희가 G라고 알고 있는 이 일반화 추정 방식은 개인 내 자기 상관 구조를 지정을 해서요, 집단 평균 효과를 안정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혼합 효과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랜덤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 랜덤 효과를 두고서 이질성을 직접 반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즉, 개인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배우실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중재효과 평가 방법에 사용되는 패널 분석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디지털 헬스 기기를 활용해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중단된 시계열 방법과 그리고 차분의 차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단된 시계열 ITS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재가 개입된 전후의 수준과 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고요. 차분의 차분은 처리군과 대조군의 전후 변화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지도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실습은 세 번째 패널 분석 방법인 혼합효과 모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차이를 함께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왼쪽은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로 그린 회기선이고요. 이렇게 전체로 보면은 하얀 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다시 펼쳐서 오른쪽처럼 집단, 여기서의 집단은 모두 개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여러 번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 개인을 집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별로 보면은 각 집단 안에서 오히려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슨의 역설이고요. 디지털 헬스 데이터처럼 개인 차이가 큰 자료인 경우에는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혼합 효과 모형입니다. 이 혼합 효과 모형은 두 층을 동시에 봅니다. 첫째로 모두에게 공통적인 그런 고정 효과. 그 다음 둘째, 사람마다 다른 랜덤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 절편으로 각 개인의 기준선을, 그리고 필요하면은 랜덤 기울기로 개인별 반응 기울기의 차이까지 반영을 할 수 있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집단 평균 효과와 개인별 추정선을 함께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개인별 추정은 축소를 시켜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혼합효과 모형을 본격적으로 분석으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혼합효과 모형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기에는 고정효과, 랜덤효과 이렇게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스테타에서는 굉장히 쉬운 명령어 한 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XDset, ID, day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패널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믹스드, 저희가 지금 혼합 효과 모형을 보잖아요. 그 모형 이름과 명령어가 똑같습니다. 믹스드라는 분석 방법을 사용할 거라고 명령어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디프레션 민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디프레션 민이라는 이 변수가 우리 연구에서의 종속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 두 개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의 바는요, 키보드에서 이제 Shift를 누르시고 그 원화 표시를 눌러주시면 나타납니다. 못 찾으시겠다면은 대가로 오른쪽에 있는 표시고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이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으로 두 줄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ID 땡땡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아이디는 저희가 어, 랜덤 효과를 보고자 하는 그 그룹을 의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이디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이 제가 분석한 모델은요, 스테타에서 혼합효과 모형을 가장 기본 형태로 돌린 결과고요. 어, 여기서는 사람 고정 효과 변수를 보지 않았고, 결국은 널 모델, 아직 예측 변수가 없는 그런 널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테타에서 나오는 그 결과 창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number of observation을 보시면은 1354, 즉 1354개의 관측지가 있고 number of group은 50, 즉 50명 개인의 응답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observation per 그룹을 보시면은 민 값이 17, 즉 최소로는 17일의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에버리지로는 27.1, 평균적으로 50명이 모두 27 응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값은 28. 최대의 응답한 보고 날짜는 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종속 변수만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 표의 절편만 있습니다. 보시면은 컨스라고 하는 변수를 보시면요. 2.907812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0.12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전체 평균 우울 수준, 즉 개인 차이를 고려했죠. 저희가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개인 차이를 어, 고려한 평균이 2.91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 우울 수준이 2.91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랜덤 이펙트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id를 놓았고요. 그리고 절편을 보았을 때, 이 랜덤 효과의 절편을 보았을 때, 월스컨스 값이 0.719972로 나왔습니다. 이 값은 뭐냐면요. 개인 간 분산입니다. 즉, 사람마다 기준선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레지듀얼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0.530인데요. 이거는 개인 내 분산입니다. 같은 사람의 날과 날짜, 같은 사람 내 변동을 보여주는 값인데요. 그래서 이 값이 0.53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모형 타당도가 p-밸류 값으로 제시가 됩니다. 보시면은 LR 테스트 vs 리니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가설은 개인 간 분산이 0이다. 즉 여기서 개인 간 분산이 0이라는 의미는요. 랜덤 효과를 볼 필요가 없다. 즉 믹스드 이펙트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모형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 가설이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p-밸류 0.001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단순한 OLS보다 이 혼합 모형이 더 유의미하게 적합하다, 우리 데이터에서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모형 타당도까지 한 분석 명령어로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혼합효과 모형을 수행한 후에 검증하는 ICC 사후 분석 명령어입니다. 이 ICC는요, 같은 사람들, 즉 그 그룹 안에서의 관측지들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고요. 이를 통해서 혼합효과 모형에서 개인 간 분산이 전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스테타에서는 stat ICC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결과를 레포트할 수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믹스드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수행한 후에 그 다음 바로 stat ICC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stat ICC 결과를 같이 살펴보면요. 저희는 stat ICC에서 id별 ICC 값이 0.5759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는 0.51 정도로 나왔습니다. 의미를 따져보자면은 총 변동의 약 58%, 즉 전체 변동, 즉 디프레션 민의 전체 변동의 절반 이상이 개인 간 차이에서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군집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혼합 효과 모형이 타당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집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 OLS보다는 혼합 효과 모형으로 군집 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행하는 것은 에스텍 그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포트되는 내용은 실은 앞에서 믹스드에서 나오는 결과가 비슷한데요. 또 동일한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지금 이 그룹이 충분히 큰지, 이 데이터가 잘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순이 필요합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50명의 응답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람당 관측수는 최소 17개, 평균 27개, 최대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해 보자면은 큰 불균형이 없어서 랜덤 효과 추정이 안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ICC도 높고 그리고 그룹 크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랜덤 절편,
이 랜덤 절편을 살펴보는 이 혼합 모형을 진행하는 것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모두 추가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저는 스트레스를 고정 효과로 추가를 했고요. 즉, 독립 효과로 보고자 했고요. 앞에서 XTset, ID 데이로 패널 선언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믹스드 명령어 어떠한 모델을 쓸지 명령어를 써주고 그다음 디프레션 민 지금 여기서는 종속 변수 그리고 스트레스 민 이것은 독립 변수를 바로 이어서 써줍니다. 그리고 바 두 개 아이디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스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요. 고정 효과, 즉 스트레스 개수를 사용한 결과를 보면은 코에피션트 값이 0.54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p-value는 0.001 미만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해석해 보면은 스트레스가 단위 1 증가할 때 우울은 평균 약 0.55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분산 성분과 분산을 살펴보면요. 랜덤 효과 분산, 즉, 컨스 부분은 0.208로 개인 간 분산이 0.208 정도 확인이 됐고요. 레지듀어를 보면은 0.379, 즉 개인 내 분산은 0.379 정도로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널 모형과 비교를 하자면은 개인 간 분산이 크게 줄었고요. 0. 원래는 0.71이었는데 지금 0.21로 굉장히 크게 줄었고 그리고 또 개인 내 분산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특히 사람 간 평균 차이를 많이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를 보는 LR 테스트도 p-value 0.001로 유의미하게 확인이 되어서 이것도 일반 리니얼 모델보다 혼합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지스틱 혼합 모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이분형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디프레션 민 값을 2.3 미만 그리고 3 이상으로 해서 0일 변수로 이분형 변수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모델과 동일하게 스트레스 민을 독립 변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XTset ID day라고 해서 먼저 패널 데이터 있는 명령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mixed라고 하는 명령어 대신에 m이 log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logit인데 mixed logit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명령어는 동일하지만 맨 밑에 제가 콤마하고 OR 값을 두었습니다. 이 말은 결과값을 코에피션트가 아니라 오즈 레이시오 값으로 레포트해달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트레스 민 값이 오즈 레이시오 약 4.46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p-value도 0.001 미만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스트레스가 단위 1 증가할 때 우울이 1일 오즈가 약 4.5배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랜덤 효과고요. 보시면은 컨스가 2.41로 개인 간 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RCC 모델이 0.42 정도로 나왔는데요. 즉 변동의 40% 이상이 개인 간 차이에서 나온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LR 테스트를 보시면은 이 분석 모형 적합도 또한 0.001 미만으로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서 결국은 어, 로지스틱 분석에서도 군집, 즉 사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혼합 모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칠 예정인데요. 우선 스테타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스테타를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테타에
스테타 분석 방법에서 가장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참고 문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문헌은 기초 통계와 회귀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 그리고 고급 패널 데이터 분석까지 모두 포괄해서 한 3개 정도로 나오는 스테타 통계 명령어와 그 명령어 해석 방법에 대한 참고 문헌이고요. 이 문헌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오늘 배운 혼합 모형뿐만 아니라 다른 분석 방법까지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추가로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제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